압력 대리. 네, 그 공도 브랜드마다 또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된 것은 헤드볼하고 테크닉5 공만 일단 준비됐는데요. 그 외에 뭐 그 윌슨 볼도 있고, 그 다음에 던럽 볼도 있고, 그 외에 뭐 낫서 볼도 있고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특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브랜드의 공은 윌슨 볼이고, 윌슨 볼은 뭐 라켓하고 비슷하게 동호인들이 좋아하고 선수들이 좋아할 만큼 쉽게 컨트롤이 되고 어느 정도 조금 무게감도 어느 정도 있고 좀 적당한 그런 브랜드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헤드볼은 헤드 라켓하고 공에 맞게끔 약간 좀 묵직하고 타구감이 있어서 본인들이 힘을 준 만큼 상대방한테 타격을 줄 수 있어서 좀 힘 있는 선수들한테 좀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테크닉5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공이 좀 가볍기 때문에 힘있게 파기력보다는 랠리 위주의 선수들한테 조금 더 적합하고요. 공마다 브랜드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스타일의 선수가 좀 우승할 수 있는 확률이 커요. 네. 그러면 공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선수가 오늘 이 공이니까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선수가 이기겠네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너무 똑똑한 거 아니에요? 이건 기본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도 선수생활, 저는 국가대표까지 했지만 선수생활 할 때는 여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이 달라졌고, 그다음에 코트가 달라졌고, 라켓이 달라졌는데 본인 스스로 열심히 안 해서 공이 안 맞은 것처럼 본인을 좀 자학하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는데 우리 임정민 선수는 굉장히 똑똑하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마다 성향이 있는데 시합마다 공이 랜덤으로 정해지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정해져 있는 공으로 시합을 하는 건가요? 좋은 질문했어요. 이 질문까지 하면 좀 디테일하게 넘어가는데 일단은 시합을 주최하기 위해서는 그 시합구가 정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합을 열기 위해서는 스폰서가 생겨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주 오픈의 공을 시합구를 정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윌슨이나 헤드나 이 스폰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공을 줄 수 있는지, 얼마만큼의 돈을 펀드를 후원을 할 수 있는지 대회 측에서는 유리한 쪽으로 돈 많이 내고 그 다음에 뭐 선수들한테 큰 문제 없이 치를 수 있는 얼마만큼 후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합공이 좀 정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 시합에 어떤 공이냐에 따라서 약간 접근하고 연습하는 패턴이 조금 달라집니다. 공에 따라서. 제가 주니어 게임을 다녔을 때는 헤드 공을 많이 썼거든요. 이게 나라마다 그게 있나요? 임정민 선수가 주니어 대회를 뛰었을 때는 헤드라는 브랜드에서 대한테니스협회로 후원을 한 거죠. 그래서 임정민 학생은 헤드볼로 시합을 할 수 있었죠. 그립 링. 되게 바빠 보이시던데 이것들 뭔가요? 이게 뭐지? 네. 여러분들한테 막 무엇인가 더 설명하고 싶어서 왔다 갔다 좀 바쁘게 했는데요. 교수님 짱. 네. 이것은 고무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무링이고 뭐 영어로는 댐프너.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요즘 세대 이렇게 합니다. 교수님도 한번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오늘 많이 배우네요. 이 고무링은 어떤 역할이 주어지냐면 일단 이 고무링을 낄 경우에는 룰이 있어요. 이 줄, 가로줄, 세로줄 여기 마주치는 요 위에다가 끼면 안 되고요. 이 바깥에다 끼워야 됩니다. 일단 룰이 시합할 때 룰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고무링을 끼게 되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이게 지금 이렇게 튕겼을 때 맞았을 때 타구감이 팅팅팅팅 하면서 있거든요. 이 바이브레이션이 있는데 이거를 딱 끼게 되면은 이만큼의 무게도 좀 올라가죠. 그리고 팅팅이라는 이런 소리가 안 들려요. 제가 한번 껴볼까요? 묵직해져요. 이 맞는 타구감이. 그래서 울리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요거를 씁니다. 그래서 선수들의 한 10%는 이 고무링을 끼고 하는데 그건 선택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고무링 끼고 하는 거를 별로 조금 안 좋아합니다. 왜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제 라켓 울림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런 액세서리 같은 경우를 별로 좀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 샵에 가시면 라켓을 사거나 줄을 매면 이렇게 액세서리를 팔거나 이렇게 선물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이뻐요. 그래서 노란색도 있고, 네, 노란색도 있고, 뭐 이게 주황색도 있고, 뭐 이렇게 분홍색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뭐 민트색도 있는데 이걸로 조금 패션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테니스 라켓에 좀 이쁘게 뭐 그런 디자인을 좀 하는 용도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튀겨 볼게요. 링을 끼고 이렇게 공을 이렇게 라켓을 타구를 했었을 때는 팅팅팅 하는 게 없이 그냥 멍청하게 묵직하게 들리죠. 한번 떼보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ASMR인가요? 어렵다. ASMR. 조용히 말해야 돼요. 그래요? 네. 알았어요. 네. 이걸 빼고 했었을 때는 네. 팅팅팅팅 소리가 나죠? 다시 한번 껴보면.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립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정민 학생이 또 물어봐야죠 나한테. 네. 다음 이거 되게 벨트 같이 생겼는데 이게 그립인가요? 네, 이게 그 언더 그립인데요. 이게 지금 이 언더 그립 위에 오버 그립을 감은 거고요. 이 언더 그립 중에 보통 라켓들은 쿠션 그립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라켓을 잡았었을 때 좀 쿠션감이 있고요. 이렇듯 쿠션 그립이 이렇게 있는데 선수들의 한 50% 정도는 이 쿠션 그립은 이제 공의 파괴력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이제 천연 그립을 감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천연 그립이에요? 예, 이게 천연 그립이에요. 이거는 쿠션 그립, 이거는 천연 그립, 가죽 그립이에요. 그래서 이 가죽 그립을 매면 이 타구감이 바로 내 손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타구감이 굉장히 좋고 대신에 천연 그립이기 때문에 이제 굳은 살이 좀 많이 배기겠죠. 되게 좀 거칠거칠하고 그 다음에 무게가 약 10g에서 15g이 더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연 그립 가지고 공을 치는 사람은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헤드라켓 쓰는 사람이다 그러면 일단 먹고 들어가잖아요. 저 친구는 아니면 저 사람은 굉장히 실력자다. 저 사람은 실력자 내지는 굉장히 열정 있는 사람이다. 뭔가 테니스에 대한 남다른 게 뭐가 있다 라고 하듯이 천연 그립 가지고 테니스를 치는 선수나 동호인분들은 일단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피해야 되겠네요. 좀 이게 접근하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그립 무엇 쓰세요? 천연 가죽인데 하면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면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네,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연 그립이나 그다음에 그 쿠션 그립을 감은 후에는 이렇듯 오버 그립을 이렇게 감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 그립이나 그 쿠션 그립을 감고 이제 오버 그립을 안 감았을 때는 조금 더 이제 미끄럽고 이 원 그립이 금방 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오버 그립은 1,000원에서 한 2,000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그립만 한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갈아줘도 이제 경기력에 큰 그 효과가 있고 여러 가지로 뭐 좋은 효과를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용품에 관한 설명은 많이 해드린 것 같아요. 조금 많이 이해가 됐나요? 네, 충분히 다 이해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쵸? 교수님, 근데 이 영상을 보고 초보자들이 천연 가죽을 보면 고급자라고 본다고? 약간 상급자라고 본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립을 천연 가죽으로 멜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시도를 할 수는 있으나 곧 다시 쿠션 그립으로 바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이 라켓을 휘두르는 것만으로도 너무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천연 그립을 감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손에 물집이 많이 잡히고 손에 무리가 가고 막 부상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천연 그립 감았다가 이제 몸이 만신창이가 되면서 역시 나는
실력부터 키워야 돼. 그래서 천연 그립을 버리고 다시 원 그립으로 갔다가 실력을 키운 다음에 자기의 능력에 맞춰서 뭐 천연 그립 감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그럼 결국 테니스 용품은 자신에게 맞는 걸 선택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비싼 용품보다는 자신한테 맞고 어떤 브랜드가 나한테 맞는지 그런 것들을 철저히 좀 분석한 다음에 지도자들한테 이제 여쭤보고 좀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구한 다음에 자기한테 맞는 거를 고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용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임전민 학생이 나와서 저는 굉장히 좀 즐겁게 진행을 한 것 같거든요. 어땠어요? 제가 도움이 됐다면 정말 영광이고요. 테니스 용품에 대해 제가 아무리 선수지만 잘 몰랐거든요, 자세히는. 그래서 이 세분화된 용품 설명에 대해서 들으니까 더 잘 이해도 되고 네,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아, 정말이에요? 그러면 다음번에 초대하면 또 함께 해줄 거예요? 그럼요. 불러만 주신다면 항상. 네. 대답이 빨리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아니요. 불러만 주신다면 항상 감사하죠.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기회가 된다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테니스 용품은 자신한테 맞는 용품을 구입해야 된다.